강우승입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2년 전에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6학년 6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0대 때 2년 전에 이제 신원의 부사장까지 섬기다가 이제 계속 한 70까지 좀 같이 하자 계속 회장님 그러시는데 후배들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법인 관련한 일만 제가 이렇게 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여기 가까운 김포 있죠? 김포 한강 신도시에 양곡제일교회라고 뭐 한 7, 800명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이제 장로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선교위원장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5일에 또 인도네시아, 네팔도 갔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요새는 좀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학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또 교수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아마추어 그냥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한 200여 장의 그 자료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시간 분량의 강의를 약 한 55분에 축약하려니까 조금 빨리 좀 따라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지난번에 우리 내 고향 축구단이 와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는데 하루빨리 남북 간의 저런 냉랭하고 또 감시와 통제 가운데 돌아갔던 북한의 동무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되게 아팠는데요. 서로 남북 간에 이렇게 서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와 신뢰가 회복돼서 서로 맞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깜깜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는 언젠가 불현듯 북한의 그런 모든 체제들이 바뀌고 교류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개성공단에 관련해서는 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그런 가치를 보존하고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저희로서는 제일 중요한 이 개성공단의 선교적인 의미, 선교적인 의의, 선교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하고 있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그런 개성공단의 선교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는 일반적인 개성공단 좀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기를 보여드리고 여기 저희 동무들이에요. 봉제반의 동무들이 이렇게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공연을 해줬던 모습을 제가 사진에 담았습니다. 처음에 개성공단은 이런 황무지 땅이었었습니다. 저는 2004년 7월에 그때 당시 저는 신원의 인사부장을 하고 있었고요. 단지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매주 목요일 성격 공부를 가리키고 화요일에는 순장 모임을 하고 아무튼 그런 그냥 아주 착실한 신원의 한 부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희 회장님께서 장로님이신데 홍 부장아 우리가 개성에 땅을 사놨다. 개성에 너가 법인장으로 가면 좋겠다. 회장님 저는 생산도 모르고요. 또 봉제도 모르고요. 그런데 어떻게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거기에다가 개성 교회를 하나 세우자. 이것이 목표였어요. 무슨 뭐 거기서 생산을 많이 해갖고 돈을 많이 벌고 이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집에 가서 기도 좀 하고 2, 3일 내로 해답을 줘라.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그때 당시 유신교육에 투철한 그런 반공주의자였는데 내가 북한을 어떻게 가슴 졸이면서 이제 집에 와서 집사람과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는 무슨 기도냐, 빨리 당장 가야지. 저희 집사람도 흔쾌히 여보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비전을 품고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질질 끌고 그리고 이제 2004년 7월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런 땅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맨 땅에다가 신혼 우리 말뚝을 받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뚝을 보시나요? 네, 파일을 받고 이제 공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개성 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희 회사가 마포에 있는데요. 마포에서 그 DMZ까지 한 35분, 40분.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 장사포 사정거리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저가 이제 김포서 살고 있는데 뭐 매일 아침에 제가 회사 갔다가 회장님과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회사에서 7시에 떠나서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은 제 법인장 사무실에 딱 도착하면 8시 반. 뭐 남측 세관 군인, 북측 세관 군인들 다 통과하고도 1시간 반이면 제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가까운 곳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잘 안 되네요. 네. 여기 보면은 모양은 뭐 버선신과 같은데 여의도의 한 1.25배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원은 5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북측 인원이. 그리고 저희 남측 근로자는 900에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요. 2004년부터 이렇게 2016년도까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의 모습을 보시면은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장에서 자고 먹고 걸어서 마트 가고 마트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현대 아산의 한 요만큼 되는 곳에 이제 생필품만 파는 그걸 팔기 위해서 이제 가는 아무 복지 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 이런 게 없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위에가 이제 1공장이고요. 밑에가 2공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2개 법인의 대표를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 지금도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의 맨 왼쪽에 있는 거 좀 이상한 하얀 건물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이따 보여드릴 개성교회 건물입니다. 네. 그다음에 신혼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해야 되니까 신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은 뭐 매출은 한 1년에 1조 정도 하는 회사고요. 계열 회사가 뭐 4개 정도. 그다음에 브랜드 뭐 잘 아시죠? 베스트밸리 C 뭐 이런 거 하고 수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해외 법인은 뭐 저기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뭐 해서 총 인원은 한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개성과 관련한 건데 제가 우리 북측 근로자들을 2천 명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 명을 제가 이제 인사부장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때 1,350명 정도의 본사 직원들 이름과 나이, 학교, 전공, 그다음에 얘가 전 직장, 그다음에 얘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메모리 황이었어요. 하도 잘 기억해가지고. 근데 북한 가서도 북한 아이들의 이름을 이제 사실 이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1,100명까지는 제가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영수나 영희야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김혜숙 세븐까지 가는 거예요. 김혜숙이 7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니폼을 입혀놓으니까 개가 개고.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또 늘어뜨리고 파마를 하시지만 아시죠? 뒤로다가 묶고 똑같아 애들이 얼굴이. 그래서 1100명까지 이름을 기억하다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개성공단의 장점은 중국, 베트남에서 이제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 베트남은 예전엔 뭐 15일, 20일, 지금은 한 10일까지도 이렇게 당겨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물류센터 제가 이제 신원 GLS 대표이사를 이제 한 7년 정도까지 하고 그만뒀는데 거기까지 경기도 광주에 있거든요. 개성에서 3시간이라고 그랬는데요. 개성에서 그 현대 택배차가 사장님 저 내려갑니다. 아 조심해서 가세요. 그러면은 경기도 광주에 3시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너무너무 빠른. 그다음에 또 이런 행거 시스템. 그 뭐냐면은 이 컨테이너에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옷을 해외에서 오는 것들은요 카튼 박스에 이렇게 옆으로 해서 와요. 그러면은 바다를 건너면서 염습을 먹게 되고 물려갖고 다시 얘가 한국에 오면은 뭐 해야 돼요? 아이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비용이 500원 또 들죠. 시간 들죠. 그런데 개성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2대씩 저렇게 행가에다가 그냥 가서 곧바로 여기 물류센터에다가 갖다 걸어놓으면 얘가 바코드를 읽어요. 딱 읽어갖고 착착착착착 베스트밸리 마산점 3장 탁탁 5, 6, 6, 7, 7 6장 이렇게 착착착착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오늘 그거 리오다 나가지고 급해. 그러면 그날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었죠. 이건 물류에 대한 부분이지만 아까 보여드린 까만 그 표 나중에 이제 이거 유튜브나 뭐 이제 올라갈 텐데 그거 보시면은요 캡처해서 보시면 한국의 그러니까 남한에서 생산하는 거에 한 5분의 1 수준의 인건비. 그 다음에 중국이나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퀄리티는 105%, 국내의 105%.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생산처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동무들과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또 화해와 신뢰를 주고 얘네들하고 같이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고민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공장을 짓는 동안에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개성 시내에 5개의 그 봉제 공장이 있는데 북측 간부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조반장들을 미리 좀 뽑자. 그래갖고 조반장들을 뽑아서 저희 공장에 있는 중국 대련에 가서 먼저 이제 교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제3국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얘네들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싸움을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교류와 봉제 용어도 얘네들은 조선말만 다 써요, 순수한. 우리는 무슨 말? 일본 말만 써. 그래가지고 봉제 용어 통일 작업도 이때 하고 언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지시하는 거 같죠. 끝날에는 뭐 대련 시내에 또 여행도 하고 또 저희 비키라는 브랜드가 거기 미카이 백화점에 또 걸려 있었어요. 해외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구경도 가면 너희들이 이제 이런 데 옷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잘 만들어야 돼. 자존심을 이제 팍팍 이제 불어 넣어줬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무들이 이렇게 첫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군대 집단이 온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때부터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사진 찍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죠. 네, 이거는 제가 인사말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아이들이 이제 신문물을 접한 거예요. 1960년대 사람이 2000년, 약 40년을 거슬러서 저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무들이 저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애들이 다 퇴근하고 났는데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뚜껑 위에다가 거사를 치러서 그거를 닦아내느라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냄새가. 또 바닥이 이렇게 넓은 타일이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 이렇게 조각조각된 타일 그 틈새에 껴가지고 일주일 동안 닦아내느라 혼이 났죠. 이 그림은 제가 잘 그려가지고 교육하느라 그렸던 그림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나 저들을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함부로 뭐 이렇게 일로 와 어디 데리고 가고 뭐 사주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2004년 12월 20일 얘네들이 온 날이에요. 그날부터 2016년 2월 16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퇴근 이렇게 나가서 인사를 했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어서 와, 밥은 먹었어? 힘들지? 춥지? 덥지? 이러면서 영순아, 영희야, 연아야 그러면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 얘들이 처음에 막 뭐하는 새끼들이야. 아니 저 사장 선생이라는 게 내 이름을 어떻게 이런 그런데 이거를 하루 이틀 열흘 1년 4년을 하니까 이제는 너무 반갑게 저들이 먼저 저를 인사하고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 바로 이런 인사였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눈이 오고 춥지만 이때요 이 겨울에 제가 구안화사라는 게 왔어요. 입이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도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질질 뭐가 흐르는 거예요. 영하가 24도, 23도까지 내려가요. 거기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긴급 출경을 해서 일산백병원에 가서 7일 동안 뭐 이렇게 치료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침도 맞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무들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얼굴은 막 동상 아시죠? 그다음에 머리는 떡이 져가지고 뒤 모습을 보면 막 하얀 게 막 흘러내리고 이 상태로는 저희가 생산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막 석회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 차를 가지고 그 개성 선주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 이제 선주교를 들러서 거기 잔음산 호텔이 있죠. 잔음산 여관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겨울에 그 개울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아줌마들이 그 얼음을 깨고 거기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요때 당시였어요. 이렇게 겨울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거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뭐 있었냐면은 샤워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들어올 걸 대비해서 탈의실을 많이 만들어놨었는데 탈의실 2개를 터서 일단은 40개의 수도꼭지를 만들어서 저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식에다가 습식공사를 그냥 현대아산, 현대건설이죠. 거기 부탁을 해가지고 이 샤워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2016년 2월 달 나올 때까지 우리 동무들이
이 달러는 다 북한으로 들어가니까 당국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좋아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건 1공장이고요. 2공장을 지면서 샤워꼭지를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세탁기 5대 짤순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저기만 하는 탈수하는 짤순이 3대. 그리고 가운데를 아예 뜨거운 물로 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자 왼쪽에 보시면 앉아서 애들 빨래하고 닦고 이걸 제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먼저 청결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오늘도 저희가 컵밥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이따가 사장님한테 제가 명함 하나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먹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죠? 뭐죠? 네, 초코파이. 예. 그 다음에 예, 소세지. 그 다음에 신라면. 신라면하고 이 진주햄 소세지였거든요. 그게 제가요 이 초코파이가 아이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평양까지 막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월급보다도 저거 팔면은 저게 더 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갖고 그걸 제가 착안해서 이 진주햄과 이 농심 본사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개성의 법인장인데 내가 나한테 6개월만 시간을 주면 신라면과 진주햄을 평양까지 내가 다 선전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진주햄 같은 경우는 이게 1,000원씩이었는데 280원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나눠줬어요. 근데 여기 브랜드 한번 보시겠어요? 브랜드 뭐죠? 간식 시간이죠. 이거는 유일한 신혼만의 브랜드입니다. 거기 영어를 쓸 수 없게 해요. 무슨 뭐 에브리타임, 천하장사 이런 거 못 쓰게. 그래가지고 제가 고안해 낸 게 간식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신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오뚜기에서 또 다른 회사를 침투해 갖고 들어왔는데 그 브랜드가 새참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네. 그다음에 신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그때 당시 950원, 98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70원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 신라면 2개면 초코파이 5개 값이에요. 초코파이 5개가 낫겠습니까? 신라면 2개가 낫겠습니까? 신라면을 갖고 가면 아이들이 엄마만 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애들하고 기다려서 저걸로 죽을 써먹고 막 밥을 넣어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이 컵밥 계속 애용해 주세요. 보면은 라면을 이거 안 먹는 아이들은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밥 보세요. 저는 저거 지금 한 5분의 1 먹는 것 같아요. 한 두세 숟갈 먹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70% 이상이 다 위장병에 걸려 있어요. 남자는 70%가 다 간 질환이에요. 그냥 막 안주 없이 술 먹었기 때문에. 보통 북측 동물들은 있을 때 많이 먹고 없을 때 못 먹고 간식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을 못 먹는 동물들이 이제 저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고기 국물이나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해서 된장찌개나 해서 여기 저녁을 먹고 가게 하고요. 요건 떡.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아무튼 저희는 돈 버는 거 있으면 무조건 애들 먹는 거예요. 영양에. 요건 뭐냐면 여름에 닭, 큰 닭 이렇게 해갖고 다 나눠주고. 이거 보세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200장 보시려면은 빨리 기회가 되면 오렌지, 바나나, 맛동산, 떡 해갖고 아무튼 회장님 그냥 오세요 좀. 그러면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싸갖고 행사 많이 만들고 그 북측 동무들은 그냥 막 저게 너무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들 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제 하나둘씩 이제 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근로자들 그때 일공장 기준으로 약 24명의 그런 그 타가소에 아기를 맡기는 아기 엄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북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의자가 안 앉고 왜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익숙해요. 응? 쭈그리고 앉는. 근데 아기 엄마들이 이제 그 저기 젖을 먹이러 가는데 앞마당에 그러니까 정문 앞에 이제 버스가 데리러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아기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그지 말고 이게 정문 앞에 의자를 하나 놔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대리석하고 거기다가 나무 상판 하나 깔면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가서 아이들 젖 먹이고 오라 이렇게 해서 아기 엄마 그 벤치. 그래서 이거 저희가 공장장하고 우리 부서장들 기념으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빨래터. 물론 저희가 하루에 약 한 600명의 그 동물들을 목욕을 시키지만 2,000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빨래터를 항상 이렇게 개방을 했어요. 근데 빨래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북측동물들은 와가지고 그냥 막 벗고 그냥 막 닦아. 여자고 남자건. 그래도 아무튼 저렇게 공장을 지을 때 미리 그런 그 어떤 그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가 초창기죠. 파란색 자전거가 이제 그 관리위원 이제 통일부에서 몇 개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아시겠지만 자전거에는 남바가 있는 거 아시죠? 차량 남바처럼. 왜 그런 거 하니? 걔네들 자전거는 저희의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아주 귀하게 그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좀 많이 모자르죠. 많이 모자라서 저희가 따로 그 삼천리 자전거 그거를 300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공장이 이 공장 같은 경우에 11,000평인데요. 회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에덴 동산 만들자. 거기에 그냥 그야말로 막 온갖 과일 다 따먹고 애들이 그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매년 600그루씩 한 7년을 계속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세관 신고를 하거든요. 나무가 들어오니까. 그러면요 세관, 북측의 기관들 평양에서까지 저한테 전날 와. 그래갖고 산 선생 우리가 무슨 나무가 들어오는데 우리 몇 그루만 주십시오. 나무가 귀한 거예요. 특히 과실수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무를 심는 일들을 하게 됐죠. 여기 보시면 허벌판 저런 땅에 그다음에 저 위에 산은요 가을이 되면 누런 가을에 그냥 갈퀴질을 하는 그 먼지가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뿌리와 그다음에 막 낙엽과 풀까지 다 긁어서 뭐예요?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매년 저렇게 그 바깥에 나가서 울타리 밖에 나가서 저렇게 나무 심는 일들을 또 했었고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앞마당에는 배와 살구와 사과와 뭐 아무튼 자두와 뭐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열게 됐습니다. 이렇게 식목 작업, 우리 북측 동무들하고도 이제 나무 작업을 하는 거고요. 공장 제가 앞에서 찍은 겁니다. 요게 동영상 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쭉 제가 현관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교회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저희가 봉제 공장에 그 본사로부터 이제 오다를 저희한테 받잖아요. 천장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원단하고 작업지휘서와 부자재와 다 같이 들어와요. 근데 천장을 만드는 재료가 오는 게 아니라 1,030장, 그러니까 3%를 더 줘요 저희한테. 왜냐면은 잘못 자르거나 또
봉제를 하다가 막 잘못하면 또 뜯어야 되고 막 이러면 이게 표시가 나니까 그냥 3%를 더 줘요. 그러면은 원래 다 납품을 하고도 남아요, 저렇게.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북측동물들 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왜 바지고 나는 왜 브라우스야? 나는 왜 이런 자켓, 좋은 자켓 입고 싶은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종업원 대표가 얼마나 참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나온 친구인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장 선생 저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어떻게 하는데 일단은 까만 비닐봉지 10개를 저걸 다 담아가지고 애들을 쫙 이렇게 일렬로 세워요. 그래서 그걸 10개 딱 던져. 근데 거기에는 옷도 있고 육육도 있고 바지도 있고 브라우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켓도 얻어. 그냥 보글보글 잡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뭐 저기 뭐야 바꿔 입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저희는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의의를 두고요. 예. 그리고 남자. 예.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북측도 지금은 평양만 반짝반짝거리지 개성을 비롯한 황해도, 뭐 강원도, 평안북도, 저기 양강도 이런 데 깜깜하지 않습니까? 지금 평양만 반짝반짝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니까 지금 평양이 뭐 천지가 개벽했느니 뭐 하니 그러지만은 그 다 허울 좋은 거고요. 전기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하루에 기껏해야 8시부터 9시 이렇게 주고 왜냐면 그때 이제 무슨 조선중앙 TV 뭐 이렇게 보도 같은 거 보게 하고 그리고 딱 끝나. 맨날 사달라는 게 그 제사상에 굵은 양초 두꺼운 거 있죠? 양초 사달라 그리고 프레쉬 사달라 그리고 배터리 사달라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여기 한 반에 프레쉬 충전소예요. 이거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충전하게 합니다. 이 기계는 그러니까 프레쉬 기계는 다 중국산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북한에는 이런 그저 농업, 그다음에 뭐 중공업은 이런 경공업 부분 이렇게 뭐 프레쉬라든지 공산품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 중국산 막 충전하다가 막 화재도 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또 관을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나 그 다음 날 가마에다 들들 말아가지고 그냥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도 2, 3일, 3일장은 없고요. 그 다음 날 뭐 그냥 가만히 해서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륜주의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정의라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이 죽고 또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관을 좀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나무는 아니고 베니아판이에요. 합판이지만 저희 공무실에다가 야, 관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뭐 딱 저기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좀 작으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 다 싸서 넣어야 되니까 우리 재단실장이 되게 등치가 좀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담요 둘러가지고 거기 좀 누워봐라 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관에다가 라면 2상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 3kg, 소고기 3kg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왜 그러면 가서 산영리라는 그 동무들 이제 일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만나는 동무들이 바로 봉제 반장들이죠, 그죠? 아무래도 생산 공장이니까 방조 반장인데 조반장들이 한 70명 정도 됐어요. 그래갖고 한 지금쯤 되는 것 같아요. 여름 막 그 공장의 열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 관리부장이 저는 이제 그 주에 그 개성에 있는 날이었고 우리 그 관리부장이 토요일 날 이제 남측으로 내려가는 날이었어요. 야, 정부장아 가서 저기 한 70명 우리 조반장들 그러면은 총 한 150장만 사와라. 손수건을 한 2장씩 나눠서 땀 좀 닦게. 딱 하나는 줄 수는 없고 그렇게 하자 해서 이 손수건을 이제 이렇게 여기 그대로입니다. 손수건을 이런 손수건 예쁜 손수건을 줬는데 뭐가 문제됐냐? 브랜드가 뭐예요? 크리스찬 오자르. 저는 이제 이것도 못 보고 까만 비닐봉지 갖고 왔길래 이거 좀 저기 애들 2개씩 나눠줘라 이랬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직장장이 또 끌고 왔어요. 사장 선생,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왜? 저는 그거 못 봤죠. 나 보니까 크리스찬 오자르. 크리스찬 디올은 아는데 내가 오자르라는 건. 야, 너 알지 않냐? 김성 종합대학까지 경제학부 나왔다며. 입생 노랑이 뭐고 삐에르 갈등이 뭐고 프라다가 뭐고. 선생님 저는 아는데 우리 동무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장 선생한테 컴플레인을 하고 다시 갖고 가서 쓰더라도 야 비키 베스트밸리 C 똑같은 브랜드 압니다. 그러나 지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2개 남겨놓은 거예요. 2개 남겨놔서 여러분한테 이런 참 아주 사소한 건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동무들이 저한테 만들어준 복주머니예요. 복주머니인데 여기에 제 이름까지 새겨서 우승까지 새겨서. 근데 요 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이 장 선생 여기는 꼭 소중한 거 담으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아니 나중에 이게 말이죠 소중한 게 이 개성에서 쓰던 요 북한에서 운수산 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거주 등록증, 뭐 아무튼 이런 것들만 이게 남아 있네요. 이게 사실 뭐 소중하죠. 쭉 한번 대표님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셔도 됩니다. 6학년 6반이라고. 그리고 거기 생년월일을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죠? 낱날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보시면. 네. 요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요거는 북측의 고위 첨사가 이 저기 자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북이 자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장수, 건강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커피를 또 먹이게 됐고요. 뭐 커피를 낱개로는 못 먹이죠. 하도 비용이 저기해서 덕용으로 아시는 분을 우리 대표님 매일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데 저희 옆 건물이 뭐냐면 동서식품이에요. 그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또 마케팅 팀장 김대철 그 부장이 제가 성격 공부를 이렇게 가리키던 또 형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그 아이들 커피를 마시게 했는데 커피 얘기만 하게 되면 이게 1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 유튜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북측 분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명과 그다음에 어저께 급히 다시 얼굴 가려가지고 제가 이분인데 이분이 그 초창기 때부터 늘 도와줬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배를 북한 땅에서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북한 땅에서 드린 게 아마 이때쯤이 아닐까요? 뭐 저희가 뭐 봉숙교회나 칠골교회 뭐 이렇게 그 많이 가봤지만은 다 그 위장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여기 착공 예배를 여기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분이 진짜 참석하셨고요. 여기에 같이 삽질도 같이 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저희가 여기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 중에 맨 오른쪽에 얼굴이 좀 시커먼 분이 있죠?
네, 이 사람이 김성남 동무라고 재단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교육을 하고 여기도 있죠. 잘 교육을 하고 갔는데 한 달 후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외 연수까지 가고 키맨으로다가 그렇게 저기 키워놨는데 출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안 나와. 근데 결국에 두세 달 지나서 직장장이 아무래도 김성남 동문 이제 못 나올 것 같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간암이 걸렸다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도 지금 시커맸죠. 제가 이렇게 까맣게 뭐 칠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한 달 있다가 돌아갔다. 그래서는 제가 그때 당시 200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조이금으로 좀 전달해줘라. 이제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이 보위부나 통전부 이 직원들은 다른 사람은 항상 둘씩 이렇게 같이 매치가 돼 갖고 다녀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남측 동무들한테 뭐 하는지 해가지고. 근데 통전부나 이 보위부 아이들은 혼자씩 돌아다녀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뭐 공장 잘 돌아갑니까? 뭐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왔어요. 참 선생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니 그 중국까지 들고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 동무 이력서를 보니까 딸이 개성중학교 다니는 하나 동무가 있던데 지금 5학년 그러니까 거긴 6학년이면 이제 고3이에요. 그래서 그 동무가 혹시 우리 회사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아빠가 신혼과 연을 맺었으니 그 딸이 우리 공장에 와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참 이상한 선생이네. 여긴 참 기독교 회사라 달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기독교 이걸 매치를 근데 요새 그 여기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북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한 6개월 지나서 그 개성시 인민위원회 노동과장이 웬 처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 인원이 필요 없다. 얘기들이 그냥 딸라버리에 막 이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얘기 또 하나 누굴 박으려고 데리고 왔구만.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바로 김성남 동무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쯤에 되면은 저도 몇몇 이렇게 간첩을 좀 심어 나가고 얘가 과연 김성남 동무의 딸이냐, 얘가 과연 그 주소지 거기 사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빨간 조끼 있는 김혜심 동무예요, 얘가. 그래서 이 동무를 아빠가 일하던 재단반에 거기 심지공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제가 회장님 만나고 공장 한번 쭉 돌아보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눈으로 말해요. 이렇게 막 오셨어요. 잘 다 이런 그 눈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살기를 갖고 있는지 정말 나한테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 열심히 하던 그런 동무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결국에 북한에서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빠 찬스니 뭐 이러는데 여기는 이런 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아까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직장장인데 저희가 잠깐 이렇게 헤어질 동안이 있었는데요. 네. 이 동무가 우리 먹으라고 저기 토끼탕을 이렇게 만들어 온 거거든요. 잠시 헤어졌다가 이렇게 한번 2013년도에 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나머지는 이제 우리 본사에서 싸준 거고 요건데 요거 이게 이제 토끼탕을 그래도 사장선에 올라왔으니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맛이 없었는지
입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거 지극정성으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먹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결국엔 못 먹게. 왜 그런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토끼를 잡으면서 쓸개 이런 거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다음에 북측 동무들이 저희한테 준 에스키모 아이스크림, 대추, 뭐 이런 인삼, 감의 크기는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얼마나 달고 맛있나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참사는요. 이제 안경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안경이 거의 쓰고 왔는데 보니까 간유리 형태야. 낡아가지고요. 이렇게 벗어놓고 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가면 안경을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갖고 가면 그 다음 주 중에 이제 와서 찾아가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들의 눈은 밝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안경 사장이라고 나중에 이제 불렀어요. 세관원이나 거기 참사나 그다음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받게 됐고요. 아까 보이셨죠? 예, 자라.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참사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가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꽃을 또 준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념으로 요것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 안 빠뜨리는 기도가 여기 진품이기만을 가짜가 아니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이건 오른쪽에 있는 애가 권은아라고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오셨을 때 그 꽃동이었어요. 근데 은하가 생일 맞이한 걸 저희가 케이크로 이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건 저희 집 사람이 왔을 때인데 요 왼쪽에가 이제 그 얘들을 또 주재원 식당의 그 동무들을 감시하는 감시원이에요. 현숙이라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아이가. 왼쪽에는 북한 사람 아니고 저희 집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이가 어느 날 제가 쉬고 있는데 똑똑똑 두들겨서 왜?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곧 평양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평양 미술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혹시 평생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제가 저기 이 동문대 지금 뭐 연필도 없고 뭣도 없지만 사진 선생을 좀 이렇게 그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약간 비슷한가요? 네. 예, 그래서 그냥 A4 용지에 그냥 샤프로 이렇게 했는데도 근데 거기 보면 주체, 그죠? 항상 이게 아무튼 그런 그 정도 갖게 되고요. 또 요거는 저희 어머니 장인 어른 장모님 이렇게 주재원들도 이렇게 오라고 됐고 그다음에 요거는 개성 약관인데요. 양이 한 이 정도 돼요. 그런데 2016년 2월 10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씨가 닦고 내려와 이렇게 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올라갔거든요. 정리하러. 근데 북측에 정말 고위 간부 그 사람이 명절에 사진 선생님 올라오시면 이거 드시라고 냉장고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려오면서 울면서 부둥켜 안고 내려오면서 제가 막 써놓고 막 이랬던 노트북, 달러 이런 건 다 두고 왔어요. 사실 이거는 갖고 오면서 그만큼 이게 소중했어요. 그 다음에 타가소가 있었는데 정식 타가소가 아니라 임시 타가소였기 때문에 제가 몰래 기저귀 가방, 뭐 보행기 이런 거를 깜깜한 밤에 몰래 좀 갖다 줬다는 거예요. 요 타가소 얘기는 2시간짜리입니다. 근데 딱 20초로 끝내. 나중에 이제 여기 생겨가지고 이제 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건 비서아이입니다. 예, 비서아이 생일에 제가 한 건데, 제 생일 때는 또 이렇게 그 파우치와 중국산 카드와
이 파우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9월 6일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건 뭐 북한 애들. 네. 네. 아무튼 뭐 북측 아이들과의 그러한 소통. 그다음에 요 남새와 트리 이게 무슨 연관일까? 이것도 아주 그냥 평양의 아주 고위 간부인데 이 친구가 저희가 그때 중단돼 가지고 공장이 한 6개월 정도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남측 언론에서는 주재원들이 굶게 생겼다. 왜 식자재가 이게 통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공장에는 2,000명이 먹던 고기와 김치와 라면과 쌀이 쌓여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어느 날 밤 깜깜한 12시에 평에서 내려와서 그 감자와 양파와 막 이런 거를 몰래 정문에다가 갖다 주면서 이렇게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사무실 앞에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뭔데 여기는 이거 북한 이거 안 돼. 내가 오히려 염려돼 갖고 아니에요. 나 이거 꼭 난 하나 좀 부탁한대. 그래가지고는 저거 또 세관 검사 걸리니까 원단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갖고 와서 전달해 줬어요. 이걸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평양의 아파트 베란다에 놓고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한 6개월 내에 사라지겠다 했는데 한 10년 이상 계속 있었어요. 대단한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돈 많이 벌어갖고 이렇게 그 개성 시내 그 네일을 18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일을 40만 장을 준비해서 이렇게 그 저기 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회장님은 돈이 벌려 부족한다고 아이들한테 북측에 혹시 이런 경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무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처방전이에요. 자, 인쇄나 뭐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너무 열악해서요. 네. 그다음에 요건 제가 이제 북측 분들한테 받은 것들. 네. 네, 요거는 이제 평양의 저희 공장 모습입니다. 패션쇼를 김태희 씨 모시고 했었고요. 패션쇼 얘기는 3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김태희 외할아버지가 개성중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옮겨다니면. 그래서 이제 김태희 씨와 의논하는데 자기는 그거 안 받는다. 단지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개성에 가보고 싶어 한다. 모시고 오자. 그래가지고 남측에서 300명 올 때 김태희 씨와 엄마 그다음에 또 누가 한 번 해갖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개성시내 가서 밥 먹고 뭐 박연폭포나 뭐 이런 거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돌아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회장님이 그러면야 우리 평양에서도 한번 패션쇼 한번 하자 해갖고 사실 갔다 와서 여기 평양에 제가 중공업 전시관이나 고려 호텔 그 답사를 간 거거든요. 거기 이제 그 갔다 와서 아시아나 항공기 300명짜리 하나 뭐 다 의논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북핵 이슈 때문에 이제 또 중단이 됐던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단이 됐고, 자 이제 개성 이야기를 개성교회 얘기 한 5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개성교회의 의미는 우리 저희가 뭐 어디 팍 나가서 전도지 사형리나 무슨 저기 그 69절 뭐 성경 구절을 뿌리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개성에 근무하고 있는 900명, 1000명 중에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이 현장에서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례만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럴 때 영향력 있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랑비에 속옷 젖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개성교회가 이제 필요했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
예배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제 이 컨테이너고 여기서 자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지어지면서 일단은 방이 하나 꾸려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을 마련해서 교육장처럼 이렇게 마련했고요. 뭐 부활절, 저 다갈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다갈은 개성에서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있고요. 네, 주보. 저희 아이들도 개성교회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개성교회는 이제 2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전임은 아니고 거기 NGO 단체의 의료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분은 부원장, 한 분은 행정실장으로 이제 오셔서 뭐 앰뷸런스 기사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개성교회를 섬기게 됐죠. 개성교회 1차 1기 그 개성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뭐 국가주창기도회에서 오신 분들도 오셨고 교계 지도자도 이렇게 오셨고 뭐 조영기 목사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개성교회 1차 그 세례교인입니다. 요 세례교인들 찬양대회 연습하는 거, 네, 찬양대회도 하고, 예, 교회가 이제 이 공장에는 이렇게 세워지는데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북측 사람이 있든 말든 그냥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하얀 머리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됩니다. 이분은 무슨 저기로 오냐면 우리가 나무를 하도 많이 심어놔 가지고 우리 개성법인의 조경 담당 이사 나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신분을 해서 통일부에 신고하고 북측은 제가 이제 또 샤바샤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가가 나오게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나오셨죠. 네, 이렇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성탄 트리한 모습이죠. 네. 이건 기도실에 있는 모습이고, 네. 네, 여전도에도 있습니다. 여전도에도 이렇게 있고. 체육대회. 요거 하나만 하고 지나갈까요? 이 뭐냐면은 이 빈포를 만드는 회사의 박모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너무 바빠갖고 화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수요일날 저녁이었는데 목요일날 아마 그 삼성 물산에서 이렇게 뭐 품질 검사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오고 있었는데 직장장 북한 대표가 아니 박인장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지금 수요일날 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인데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내일 이거 와갖고 이거 없는데 어떻게 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와서 기도하. 내일 100%다 통과되게 세게 가서 기도하고 여긴 내가 알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북한 식당인데요. 저희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 위에 보시면 종업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죠. 예. 뭐 이건 뭐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게. 예. 네. 그 다음에 11월 말쯤 되면은요, 우리 북측의 국무조장이 저한테 와서 산 선생 그 예배당 안 하고 저 바깥에 불장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탄트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불장식을 해야 되는데 빨리 도구를 좀 빨리 좀 들여오시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남측은 옛날에 애기봉에 막 총폭탄을 뭐 쏜다, 막 점등을 하면 뭐 어떻게 한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1월 한 10일쯤 걷어들이는데 여기는 명절, 그러니까는 구정 명절 때까지. 그러면 자기들이 막 여기 아침에 막 깜깜한 때 막 출근하는데 보면 그냥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표현을 저희한테 하니까 그냥 저희는 이렇게 여긴 북측 애들이에요. 북측 애들 자기도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여기 여러 기관이 있어요. 패밀리마트, 우리은행 뭐 여러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고 여기 사실 이제 사진도 다 근거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명옥 동무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결혼한 지 4년 지났는데 애가 없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혜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걔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후에 뭐 걔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런 그 간절함이 있었고요. 이건 저희 다이어리 애들한테 나눠줬던 Jesus loves you 이런.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런 문구가 작업지서나 이런데 성경 문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근데 이제 이 동무가 여기 왼쪽에서 세 번째 리은이 동무인데 이 동무가 이거 지우는 담당이야. 애들 다 현장에서 못 보게. 그래갖고 이 동무는 저희보다도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슬슬 저 동무는 아주 성경 구절 아마 69절 그 내비게이터 69절 이상 아마 외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적이 있고요. 저희는 얄궂게 사무실이면 회의실 뭐 이런 게 아니라 로뎀, 로뎀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번 넘어가죠. 자, 여기 보면은 이 동무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1시간짜리. 자, 이 여러 동물들 중에서 요거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슨 선옥 동무인데 이 동무는 어느 그 실장님, 우리 남측 실장님의 행정요원이었어요. 그래서 실장님과 옆에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실장님들 새로 오면은 사형리로 먼저 전도하고 전도 폭발로 전도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제가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형리로 이제 영접을 했더라도 다시 한번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3원리까지 교육을 했는데 그 교환을 이 실장님이 그 파일에다 넣고 그걸 방에다 놔야 되는데 이 바깥에다 꽂은 거예요. 현장에. 근데 또 얘가 선욱이가 몰래 본 거야. 그뒤 어느 날 실장한테 그러더래요. 분명히 4영리인데 왜 3에서 끊겼냐. 근데 그때 막 무슨 행사가 많았어요. 무슨 뭐 패션쇼도 해야 되고 무슨 또 회장님 또 방문 행사 무슨 조창기도회 이런 거. 그래갖고서는 2, 3주 좀 못했거든요. 그때 얘가 왜 4월 1 왜 안 왔느냐. 그래서 이 4월 2를 급히 공부를 하고 꼽아놨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 동무가 한 달 후에 사라졌어요. 사라져갖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프다 안 나온다 끝. 무슨 사직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뭘 심어놨냐? 간첩 심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부를 물어봤더니 개성 시내의 신발 공장에 재취업을 해서 거기서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다. 요까지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거 마지막 한 동무 정 무슨 동무예요. 이 동무는 아버지가 그 소자 별 하나예요. 근데 저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파견된 그런 동무였는데 이 동무가 하도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어느 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사임 선생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형리나 뭐 저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전도 폭발 그 전문을 약 30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이 동무가 영접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너무 잘 이해했다. 이 그리스도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너무 잘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서는 근데 그날부터 제가 막 염려된 거예요. 얘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나 정말 새로운 어떤 도를 깨달았어. 그러면서 막 이럴까봐 막 염려가 됐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뭐 속으로 저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요 세양지, 세양지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면서 사장 선생 이건 꼭 제가 떠나든 사장 선생이 내려가더라도 잊지 마시고 요거를 간직하세요. 그래가지고 요걸 제가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대표님 보셨죠? 그 안에 있어요. 시간을 55분까지인데 지금 37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전문 강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저기 했는데요. 요런 내용들은 개성교회, 개성공단 뭐 이런 의미들은 나중에 요 자료는 다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저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맺는 말을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많아요. 북한을 너무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한테도 그랬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다 뭐 하시는 분인데 이 좋은 날 토요일 날 이 모임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주중에 강의를 하니까 이분들은 뭐 어디 직장 빠지고 왔구나 어쩌고 왔구나 이제 생각하지만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귀한 헌신의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 준비된 마음으로 또 백전불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끝내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